자, 그러면 이제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림은 사람이 병원성 gram 음성 세균에 감염됐을 때 세균 표면 항원 X의 특이적인 항체 Y를 통해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죠. 자, 이 항체의 구조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이 항체 폴리펩타이드가 4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온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변 부위와 자, 불변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경세의 불변 부위는 어차피 한 종류고 중세의 불변 부위는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5가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중세의 불변 부위가 뭐냐에 따라서 항체 역할이 다른데, 그러면 이 항체의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 항체의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이제, 모든 항체들, 어떤 클래스냐에 상관없이, 어떤 개별형이냐에 상관없이 중화를 시키거나 또는 응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중화나 응집이 가능하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중화라는 거는 뭐냐면 둘러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독성을 중화시킨다는 거니까 항원을 둘러싼다. 애워싼다는 거죠. 그 애워싸면 항원이 나쁜 짓을 못할 거 아니야. 그걸 중화라고 표현하고요. 자, 응집이라는 건 뭐냐면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한다.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한다.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항원 항체 복합체를 형성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원이라고 보면 항체가 결합 부위가 지금 두 군데다 보니까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항체의 개별형과 관계없이 모든 항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일부 개별형, 일부 클래스의 항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자, 보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클래스의 항체가 뭘까? IgG와 IgM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보체 활성화에 더 특화된 그런 개별형의 항체는 IgM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외워주시면 괜찮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옵손 인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옵손 인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옵손 인화라는 거는 뭐냐면 식세포를 유인해서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항체까지 다 잡아먹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옵손 인화를 할 수 있는 클래스 개별형의 항체는 IgG가 되고요. 알겠죠? 뭐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IgG 같은 경우는 뭘 또 할 수 있느냐? 옵손 인화 뿐만이 아니라 NK세포를 동원해서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 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누구를 동원해가지고요? NK세포를 동원해서. 알겠지? NK세포를 동원해서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IgG는 또 뭘 통과할 수 있냐면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항체예요. 자, 요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래요.
이 그림에 보면 항체 Y가 항원 X에 결합했어요. 세균에 결합을 했는데 보체를 활성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원과 결합하지 않은 항체는 보체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 항원과 결합한 항체만이 보체 활성화시키는데 IgG나 IgM이 이런데요.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IgG처럼 보여요. 왜 제가 IgG처럼 보인다고 그랬냐면, 이게 IgM 같은 경우는 분비형으로 나왔을 때 IgM은 오량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식균 작용을 촉진하고 있어요. 뭘로 작용하는 거야? 바로 옵소닌화입니다. 이 기능은 옵소닌화라고. 이건 분명히 IgG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항체 Y는 어떤 클래스의 항체라고요? 어떤 개별형의 항체라? IgG예요. 알겠죠? 여기 지금 항체 Y 한 종류라고 딱 이제 정해놨으니까. G야, G. 자, 그런데 그럼 항체 Y에 IgG에 FA 부분, 그러니까 FA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항원 결합 부위거든요. 항원 결합 부위 부분은 X에 결합을 하고 항체 Y의 나머지 부분.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를 경계로 해가지고 요 부분을 FC, Constant Fragment. 컨스턴트 프라그먼트라고 해서 불변부위 조각이라고 하거든요. 불변부위 조각과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이걸 FAB라고 해서 안티전 바인딩. 자, 안티전 바인딩 프라그먼트다. 그러니까 안티전 바인딩 프라그먼트와 컨스턴트 프라그먼트, 불변부위 조각을 구분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FC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식균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식균세포들이, 그렇죠? FC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그 식균세포들이 옵소닌화하니까 IgG에 대한 FC 수용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FC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으로 활성화되는 대표적 식균세포로 대식세포. 자, 그러면 보면 봐봐요. 이게 니은이 뭘까? 대식세포 뭐야? 호중구죠. 대표적인 식균세포는 호중구예요. 그래서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옵소닌화에 동원되는 주요 식세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옵소닌화에 동원되는, 그러니까 옵소닌화에 동원되는 누가 동원돼? 그러니까 유인하는 거죠. 대식세포와 무슨 세포요? 호중구.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니은이라고요. 괜찮겠지? 자, 또한 디귿 세균에 결합된 항체 Y에 의해서 활성화된 보체를 통한 방어작용을 하는데, 그럼 활성화된 보체가 뭘 할까요? 활성화된 보체는 뭘 할까? 보체의 특징도 좀 아셔야 되는데, 보체는 열에 매우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외조건, 생명체 외조건에서 실험을 할 때 보체 작용을 확인할 때는 37도C로 맞춰놔야지 온도가 몇 도만 달라져도 보체는 바로 변성됩니다.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되게 민감한 단백질이야. 민감한 펩타이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체가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보체는 옵소닌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또 이제 나와 있다시피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주화성을 먼저 해보죠. 주화성이라는 게 뭘까? 주화성이라는 거는 백혈구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되면 그 화학물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백혈구가 오도록 유인하는 거죠. 유인하는 겁니다. 주화성이라는 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옵소니나. 옵소니나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뭐라고요? 식세포 작용을, 식세포 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항체 중에서 어떤 개별령? IgG만이 옵소니나를 할 수 있고, 보체도 할 수 있지만 IgG가 훨씬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시켜서, 그러니까 요런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 복합체예요. 구멍 복합체. 그래서 용액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스며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압력을 가지고 용액이 들어가도록 해서 이런 구멍이 여러 개가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균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럼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라. 기억은 FC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요? 니은은 호중구. 호중구. 자, 그 다음에 옵소닌화에 의한 방어작용은 뭐다? 식세포 작용을 촉진한다. 주화성은 백혈구를 유인하는 것이다. 자, 막공격 복합체는 보체가 직접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직접 작용을 해서 그죠,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용액이 막 안으로 유입되도록 해서 높은 팽창 압력에 의해서 터뜨려 버리는 그런 작용입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31번 이 정도로 했고요. 32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획득 면역이니까 이거 후천성 면역이네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감염된 세포가 있어요. 자, 항체가 이렇게 지금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체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보체가 지금 활성화돼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네. 그 보체가 뭐 하겠어요? 세균한테 직접 작용한다며. 그 이거 아마 이제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막공격 복합체를 뭐 형성하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기억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기억이라는 세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단백질이랑 이렇게 지금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억이 얘가 누굴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보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결합한 항체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다. 보체 활성화에 관여하는 항체가 누구라고요? IgG와 IgM인데요. 자,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이용한 감염세포의 제거에는 기억. 아, 이제 말을 보니까 알겠다. 이 기억이 바로 세포 독성 T세포네요. 자, TC세포와 그 다음에 니은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니은 세포는 지금 누구한테 항원을 제시받고 있냐면요. 대식세포한테 지금 항원을 제시받고 있어요. 대식세포한테. 이렇게 이제 항원을 제시받고 있다. 자, 요거는 지금 감염세포고요. 알겠죠? 감염세포가 되고. 알겠지? 감염세포가 되고. 자, 그러면 뭐 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니은인데 얘가 보조 T림프고 얘가 대식세포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뭐겠어요? 아, MHC1이겠구나. 그럼 얘는 뭘까? MHC2가 되겠죠? 그렇죠? MHC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야? TCR이랑 CD8일 거고, 그죠? 저희가 뭐 CD8은 그리지 않았지만,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CD4와, 그죠? CD4와 TC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조 T림프구도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대식세포도 작용을 할 거고, 보조 T세포도 작용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자연살의 세포가, NK세포가, NK세포 잘 보세요, 지금. 자신의 수용체를 가지고 항체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 항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NK세포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죠?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체 매개성 세포 독성 작용이구나. 그러겠죠? 자, 오케이. 자, NK세포. 그럼 NK세포가 뭐 하겠어요? 세포 독성 T세포나 NK세포는 둘 다 작용 기전이 비슷합니다. 자,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해서 이제 제거할 수가 있고요. 감염된 세포를. 요걸 지금 감염된 세포예요. 당연한 거야. 감염된 세포야, 감염된 세포. 알겠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자, 감염된 세포가 우리세포라고, 우리세포죠. 우리세포. 그래서 보체가 감염된 세포에다가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해서 터뜨리거나. 그러니까 상대를 안 가려요, 보체는. 막공격 복합체를 세균세포막에다가 그냥 세균세포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이렇게 감염된 우리 세포에다가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용균되는 거죠, 이거. 용혈. 터지는 거죠. 일종의 괴사죠, 괴사. 알겠죠?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둘 다 어떤 기전을 갖고 있냐면, TC라든지 NK 같은 경우는, 특히 TC를 보면,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분비해요. 퍼포린, 그랜자임 경로를 거쳐서. 괜찮아? 이 퍼포린은 구멍을 뚫는 거고요.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퍼포린이, 그랜자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랜자임이 안으로 들어가서 캐스페이즈 연쇄 반응을 유발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캐스페이즈 연쇄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에 에이팝토시스를 촉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전부 다 이제 FASL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럼 FASL과 FAS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L이라는 걸 리간드. 다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FAS를 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TC 같은 경우는 FAS의 리간드를 발현하고 있어서 쭉 찌르는 거지. 쭉 찔러가지고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해서. 그럼 얘는 이제 조금 달라. 이 경우는 캐스페이즈 연쇄 반응을 할 때, 요게 이제 뭐, 그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그죠? 뭐, 사이토크롬 C, 뭐, 요런 계통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요런 경우는 뭐, FADD, 뭐, 요런 이제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유사한 캐스페이즈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에이팝토시스를 촉진할 수가 있죠. 자, 뭐, 요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런 식으로 처치하는구나.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염됐어. 근데 감염된 세포는 또 뭘 분비할까요, 이걸? 감염된 세포는. 그죠? 감염된 세포. 인터페론을 또 분비할 거예요, 인터페론을. 인터페론을 분비해가지고, 그렇죠? 주변의 다른 세포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라. 그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미리 경고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각종 백혈구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형 인터페론, 뭐 2형 인터페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번 문제에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상한 단백질이 표면에 제시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항체가 인식을 하고, 그럼 항체가 인식하면 그 FC 부분을 보체가 인식을 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감염된 세포에게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알겠죠?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그건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항체와 보체가 협력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아, 이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협력을 하는구나. 이런 관념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천성 면역이 지금 관련되고 있어요. 지금 NK세포는 먼저 활성화됐을 거예요. 세포독성 T세포보다. 자, 그러면서 이게 NK세포는 지금 항체에 의해서 동원돼가지고 뭐 하겠어요?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뭐 분비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 T세포 같은 경우는 대식세포의 항원을 제시받아서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때 NK세포를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 T세포는 자기한테 항원을 제시한 또 대식세포를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 대식세포는 항원 제시세포로 작용한 거고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치하는 자, 그런 작용을 같이 봤습니다. 자, 괄호 안에 기억. 자, 기억이 뭐예요? 세포 독성 T세포고요. 니은이 보조 T세포고. 기억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두 가지 기작을 밑줄 친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해라. 한 가지는 퍼포린 그란자임 기작이고요. 또 하나는 파셀, 파스. 그러니까 파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포 독성 T세포가 발현하게 되는 거고. 알겠죠? 파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 우리 세포. 우리 세포가 발현하는 수용체입니다. 파스엘이라는 것은 파스라는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웠다가 계속 가겠습니다. 자, 3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흉선에서 일어나는 T세포의 성숙 과정이에요. 이 성숙 과정을 맨 뒤에다가 몰아넣은 거는 이 33번과 34번이 연결되어 있고, 이 성숙 과정 안에 34번에서 강조하는 MHC restriction, MHC 제한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3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흉선에서 일어나는 T세포의 성숙 과정이다.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시죠. 자, 예를 들면 이제 T세포의 성숙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흉선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흉선에서 일어난다. 근데 이 흉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흉선 피질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흉선 수질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흉선 수질에서는 양성 선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선 수질에서는 음성 선택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양성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알겠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T세포는 골수에서 유래하여 흉선에서 성숙한다. 성숙하는 과정 동안 T세포는 MHC 분자가 제시한 항원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양성 선택과 음성 선택을 모두 거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 선택에서 CD4, CD8 이중 양성 흉성세포가 세포 독성 T세포로 되기 위해서는 T세포 수용체와 CD8이 흉선 상피세포에 뭐와 결합할 수밖에 없어? MHC1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흉선 피질에서 이런 거야. T세포는 T세포인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게 TCR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D8도 발현하고 CD4도 발현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제시하고 있냐면 충선상피세포는 MHC1도 제시할 수 있고 MHC2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MHC1과 2에는 자기 펩타이드가 결합하고 있을 거고, 오늘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럼 MHC1에 자기 펩타이드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CD8과 결합할 거 아니에요? 1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TCR이랑 결합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결합을 전혀 못한 애 있잖아. 그러니까 양성 선택이라는 거는 결합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결합한 것만 살아남는다. 파지티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음성 선택은 결합한 것만 어떻게 한다?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이게. 죽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합한 것만 살아남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 CD8과 TCR이 MHC1을 결합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고, 이 CD4는 발현이 억제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MHC2와 결합했다. 그러면 이제 TCR도 결합을 하겠지만 CD4도 결합하겠죠. 그러면 CD8 발현이 억제가 되면서 이 세포는 보조 T세포가 될 거예요. 보조 T세포가 될 거다. 보조 T세포.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양성 선택이라는 건 결합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고요. 그럼 이 양성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T세포의 분화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T세포의 분화하고도 관련돼 있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MHC가 자기 거잖아요. 자기 MHC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MHC거든. T세포도 MHC를 갖고 있겠죠. 갖고 있을 거예요. MHC1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게 자기 MHC를 통해서 제시되는 항원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MHC가 아닌 다른 MHC, 그죠? 그러니까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MHC가 아닌 다른 MHC를 통해서는 항원 제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합한 것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MHC가 항원을 제시하면 그걸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MHC 제한이 걸리죠. 이게 바로 그 다음 문제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MHC를 통해서만 항원을 제시받는다. 자기 MHC를 통해서만 항원 제시를 받는다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강하게 결합해도 되고 어느 정도 느슨하게 결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합하지 못한 애들은 죽어요. 결합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흉선수질에서는 음성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음성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기 MHC잖아요. 자기 MHC 플러스 자기 펩타이드랑 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기 펩타이드에서 이거를 너무 이제 약하게 인식했다. 느슨하게 인식했다. 느슨하다는 표현이 느슨하게 인식했다. 또 인식을 뭐 못했다거나
그죠? 뭐 인식을 안 했다거나. 그럼 이런 건 또 살아남아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인식했다. 너무 강하게 인식하면 얘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MHC 플러스 자기 펩타이드를 강하게 인식하면 그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T세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MHC 플러스 자기 펩타이드를 강하게 인식한 애는 죽여버림으로써 자기 MHC 플러스 자기 펩타이드를 느슨하게 인식하거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자기 MHC 플러스 다른 타가라고 표현할게요. 타가 펩타이드, 다른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T세포라는 거죠. 이런 애들을 이제 결국에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애들이 살아남도록. 그러니까 방식이 참 애매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성 선택이라는 거는 자기 MHC 플러스 자기 펩타이드 전혀 결합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없애버려. 살아남지 못해. 그러면 느슨하게 인식하고 뭐 이렇게 느슨하게 인식하거나 또 강하게 인식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느슨하게 인식한 애들, 뭐 인식을 전혀 못하는 애들은 안 되고, 인식을 전혀 못하는 애들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느슨하게 인식한 애들이나 강하게 인식한 애들은 어떻게? 여기서는 일단은 살아남았다는 거야. 전혀 인식을 못한 애들은 그냥 죽었고, 느슨하게 인식하거나 강하게 인식한 애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기서 양성 선택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음성 선택이라는 게 뭐냐? 그죠? 너무 강하게 인식한 애들은 어떻게 된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남은 게 느슨하게 인식한 세포들을 살아남게 함으로써 자기 MHC 플러스 다른 펩타이드를 인식하는 T세포만 최종적으로 남김으로써 면역 반응에 활용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3번의 기억은 양성이고요. 그죠? 기억, 양성,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 MHC1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면역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CD4 T세포와 대식세포로 혼합 배양할 때 MHC형에 따른 CD4 T세포의 증식을 측정한 실험인데,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계통 2의 기니피그 A와 계통 13의 기니피그 B를 각각 주입을 하고 A와 B를 교배해서 또 기니피그 C를 얻었대요. 계통 2와 13의 1배체, 그러니까 1배체형이라는 거는 동형접합성이라는 거거든요. 동형접합성. 그럼 ABC를 이용해서 실험 1과 2를 수행을 한다. 그럼 실험 1, ABC 항원 X를 주사하고 7일 후에 각 기니피그에서 항원 X 특이 CD4 T세포를 얻는다. 그러면 그 CD4 T세포는 항원 X의 특이적인 CD4 T세포겠죠? 그죠? 네. 이미 활성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 실험이 ABC로부터 대식세포를 각각 분리해서 항원 X를 1시간 동안 처리했다. 라고 해서 대식세포가 그 항원 X를 잡아먹어서 항원 X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알겠죠? 네. 자, 오케이. 좋아. 자, 그런데 여기서 MHC 제한을 생각하셔야 돼요. MHC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MHC를 통해서만 항원 제시를 받는다. 알겠죠? 네. 자기 MHC 통해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자고요. 자, 쭉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험 1과 2에서 얻은 CD4 T세포와 대식세포를 혼합 배양해서 항원 X 특이 CD4 T세포의 증식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이런 거야. 대식세포가 이렇게 자기 MHC가 MHC2겠죠? MHC2를 통해서 항원 X를, 가공된 항원 X를 제시했고, 보조 T세포는
그거를 CD4와 TCR을 통해서 인식을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MHC 제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죠? 얘를 얻은 생물의 유전자형이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같거나.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면은, A계통이 있고, B계통이 있고, C계통이 있는데, C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잡종이니까, 이형접합자니까, 그렇죠? 이걸 이렇다고 하자고요. 그냥 A는 뭐냐면, MHCA라고 그냥 하자고. 쉽게 가자. 이거는 뭐야? MHCB. 얘는 뭐야? C는 MHCA도 발현하고, MHCB도 발현한다. 알겠죠? 네. 뭐 이런 거라고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요. 요거는 CD4 T세포입니다. 요거는 CD4 T세포, 보조 T세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통, ABC라고 했어요. ABC. 요거는 누구냐면 대식세포야, 대식세포.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증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항원 제시를 받으면 증식을 하죠. 항원 제시를 받으면 증식을 하고, 항원 제시를 못 받으면, 인식을 못하면 증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고 있냐면 여기서 플러스는 증식했다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보조 T림프구가 얘도 인식하고 얘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얘도 인식하고 얘도 인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는 어떤 TCR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A도 인식하고 B도 인식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떤 MHC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게 만약에 이형 접합자라고 그러면 MHC1이나 2라고 하자고요. 1이나 2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뭐 2라고 하자고, 이제 대식세포니까. 자, 그러면 MHCA를 통해서 제시했을 수도 있고, B를 통해서 제시했을 수도 있어. 그럼 A를 통해서 이 제시를 받은 애들은 A를 인식하는 TCR을 갖게 된 거고, 알겠죠? 네. MHC-B를 제시했어. B로 제시했어. 그럼 MHC-B를 인식하는 TCR을 갖고 있는 T림프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양성 선택 과정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면, 요 보조 T림프구의 일부는 누구를 인식하고요? A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조 T림프의 일부는 MHC-B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인식하고 얘도 인식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보조 T림프구는, 하나의 보조 T림프구는 MHC-A를 통해서만 제시를 받을 겁니다. 또 어떤 애들은 MHC-B를 통해서 제시를 받겠죠. 그렇죠? 이건 한 개의 세포가 아니니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C야, C. 괜찮겠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플러스인데 얘가 지금 뭐냐면 A, B거든요. 자,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식세포가 A를 통해서도 제시하고 B를 통해서도 제시하니까 공통점이 있어. 뭐야? B야, 그냥. B. 알겠죠? 네. 얘를 어떻게 해서 인식한 거야? 그렇죠? 네. A를 통해서 제시받은 거고, A를 통해서 제시받을 수는 없고 B를 통해서 제시받은 거예요. B를 통해서 제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집합을 찾아야 돼, 교집합을. 알겠죠? 교집합을 찾아야 된다고, 교집합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요 보조 T림프구들은, 니은은
MHC-B를 통해서 제시를 받는데, B를 통해서 제시를 받는데, B를 통해서 제시받았고, 그래서 증식했고, C에서는 MHC-B를 통해서 항원을 제시한 애들이 있고, C를 통해서 항원을 제시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B를 통해서 제시한 애가 있으니까 얘는 증식한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디귿은 이 교집합이야. 결국에는 A네요. A를 통해서 제시받았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A, B야. 무조건 A, B라고. A를 통해서도 제시받을 수 있고, B를 통해서도 제시받을 수 있고. 그죠? A를 통해서도 제시받을 수 있고, B를 통해서도 제시받을 수 있고, A와 B를 통해서 모두 제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는 MHC-A를 인식하는 T세포도 갖고 있고, MHC-B를 통해서도 제시를 받는 T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얘 유전장이 MHC-AB예요. 교집합을 찾아야 됩니다. B를 통해서도 항원 제시를 받고, 여기는 당연히 대식세포가 A를 통해서도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가 있고, B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 세포가 둘을 통해서 다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알겠지? 네. 하지만 TCR은 안 돼. TCR은 한 보조 T림프구는 T림프가 갖고 있는 TCR은 한 종류야, 한 종류. 알겠죠? 네. 얘는 A를 통해서도 제시하고, B를 통해서도 제시하고요. 알겠죠? 네. 이거는 B를 통해서만 제시하고. 자, 마찬가지 이유로 디귿도 교집합이 뭐야? A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MHC1과 2 중에서 CD4 T세포의 T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MHC 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MHC2가 되겠죠. 과정다의 혼합 배양액에서 대식세포의 역할은 뭘 제시하는 거겠어요? 항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기니피그를 A, B, C 중에서 찾아 쓰고 기억은 C고 니은은 B고 디귿은 A입니다. 그 이유를 MHC 제한과 관련해서 설명해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MHC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MHC를 통해서 항원을 제시하는 애들을, 그죠? 제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왜 제시를 못 받아? 얘는 A를 안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얘들은 B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좀 보이십니까? 얘는 왜 얘한테 제시를 못 받아? B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T림프구도 나오고 대식세포도 나왔기 때문에 그 T림프구가 가지고 있는 MHC 스타일과 대식세포가 갖고 있는 MHC 스타일이 같은데 지금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생쥐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개체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으로 섞어봐서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면역학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역학까지 해서 34번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역학도 조금 이제 우리한테 조금 도전이 되는 이제 그 챕터지만 더 도전이 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식 파트는 크게 뭐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발생학이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내용을 같이 버무려서 정리해 봐가지고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